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이라는 의미인 지장간은 지지가 순차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함에 따라 생변멸이라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10개의 하늘 모습으로 이는 12지지와 각각 균형을 이룬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생명력입니다. 하늘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은 하늘에 그 기운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를 이루어 생명을 품습니다. 천간은 아빠, 지지는 엄마, 지장간은 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간인 아빠의 변화는 가정을 대표하는 변화이므로 밖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식인 지장간의 변화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남이 모른다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죠. 자식의 일이 중요하듯 본인의 체감에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천간과 지장간으로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지장간은 다음과 같이 여기, 중기, 본기로 구성됩니다. 이는 1개월 30일을 셋 또는 둘로 나누어 오행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월의 기운이 아직 남아 그 변화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새 달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기는 여기와 본기의 중간기로서 본기를 도와 본기로서의 생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이며, 본기는 그 달의 기를 말합니다. 살펴보면 전달의 본기가 이 달의 여기로 이어짐으로써 12달의 오행 흐름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장간은 장생지, 왕지, 작용지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절의 첫 달인 인사, 신, 해를 장생지, 둘째 달인 묘, 오, 유, 자는 왕지, 셋째 달인 진, 미, 술, 축은 고지 또는 묘지라 부르는데, 이 명칭 중 첫째, 둘째 달의 명칭은 오행 변화의 흐름에 비추어 비교적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셋째 달인 환절기에 대한 명칭은 작용력으로서의 이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명칭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에 대한 진실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미술축은 환절기로서 대지의 작용력이 두드러진 달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작용지로 명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미술축에 대한 명칭으로 불리는 고지는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묘지는 말 그대로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는 충을 내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묘지는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 등으로 해석되는 각 오행의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은 부딪히다, 충돌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충으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충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사용해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미술축은 계절을 바꿔주는 작용력이 두드러진 달입니다. 따라서 창고니 무덤이니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치를 왜곡시키면 물론 오행을 바라는 마음인 사행심을 조장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치에 따라 작용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생지란 생을 품고 있는 지지라는 뜻으로 자기 계절의 오행이 시작되어 태어나고 자람과 동시에 다음 계절의 오행 또한 함께 시작되는 지지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여기는 반드시 양토적인 작용력인 무토라는 것. 둘째, 중기는 본기의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함께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다음 계절의 바탕을 준비하는 오행이라는 것. 셋째, 여기와 중기의 조화력에 의해 본기가 극성에 이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생지란 무토인 양토적인 작용력의 품 안에서 중기와 균형을 이루어 본기가 극성을 향해 성장하는 지지이며, 이때 중기의 역할이 시작되어야 이 시작을 바탕으로 다음 계절에선 이 중기가 본기로서의 역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품고 있는 지지입니다. 장생지는 자기 계절의 시작이므로 본기에 대한 생장의 의미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 계절도 함께 준비함으로 대지의 안에서는 생명력이 피어나는 심오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지입니다. 따라서 장생지는 그 해석을 함에 있어 이사, 승진, 여행, 이민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지는 자기 계절 중 두 번째 달이자 해당 오행이 가장 왕한 지지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장생지의 본기인 양오행이 성장을 끝낸 시점에서 성숙기로 전환되는 자기 계절 중 음기가 가장 강한 지지라는 것. 둘째, 양오행의 생장을 바탕으로 숙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자기 계절의 오행이 음양으로 극성을 이룬다는 것. 셋째, 극성을 이룬 정점에서 자기 오행의 성장을 멈추고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한다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왕지는 자기 계절의 양오행, 음오행이 극성을 이룬과 동시에 그 성장을 바탕으로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하므로 다른 지지와는 다르게 자기 오행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한다 하면 다음 지지인 작용지가 환절기로서 계절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왕지는 모두 자기 오행만 가지고 있는데 오만 기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극관계인 여름 화에서 가을 금으로 전환을 시킬 때 음토적인 작용력인 기토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화생토, 토생금으로 통관시킴으로써 오히려 금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왕지는 자기 계절의 극성지지이므로 해석을 함에 있어 강렬하고 예리하며 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지는 각 계절의 셋째 달이자 환절기인 진미, 술축으로서 각각의 대지의 작용력에 필요한 오행을 품고 있으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의 지는 양토적인 작용력 무토와 함께 꽃 병화와 결실의 기운 경금을 준비해야 하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의 미는 음토적인 작용력과 더불어 경금인 다 자란 결실을 있게 해서 연글기를 준비해야 하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의 술은 가을 추수에 의해 홀로 남은 씨가 된 신금에 대한 소극적인 응축을 극대화해서 입동부터의 적극적인 응축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이루어야 하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의 축은 탄생이 기운 개수와 신금 씨를 숙성시켜 생명으로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진을계무는 수, 목, 미정을기는 목, 화, 술신정무는 화, 금, 축개신기는 금, 수가 무기토를 바탕으로 내장되어 작용함으로써 이 또한 목화, 금수, 순으로 흐르는 계절과 같은 방향입니다. 참고로 인을 인목,
살을 사화 등 지지를 오행으로 보는 것이 방금 명리학계의 현실이므로 자룡지 넷을 같은 토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축과 지는 습토, 미와 술은 조토로 보는 견해들이 일반적이지만, 계절 따라 흐르는 지장 간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소극적 응축이란 추분에서의 경작 이후 홀로 남은 씨가 찬이슬인 한로와 서리인 상강을 지나면서 정화의 따가운 햇빛과 더불어 대지 위에서의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축을 받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 응축이란 입동 이후 겨울 차가운 날씨에 의해 대지 품에서 적극적으로 응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